바로 후보자 간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룰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자의 진행에 잘 따라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방청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이 순서는 우리 강효식 자유한국당 후보께서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후보 1인당 상대 후보에게 2가지씩 질문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에 질문 한 번 하시고 추가 질문을 2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서 또 본 질문과 추가 질문 2번, 총 6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나 말고 나머지 2분에게 해도 되고요. 그 질문을 한 분에게 집중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후보자분들이 저희 패널들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시는 시간도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지금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저는 가능하면 시간 관리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1분이 길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옆집 언니하고 통화할 때도 1분 이상씩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잘 좀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순서는 강효식 자유한국당 후보님부터 시작하실 건데 우리 후보님들께서 그 질문을 받을 분이 누군지를 먼저 얘기해 주셔야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하실 건지 말씀 주시고 시작해 주시죠. 역시 또 우리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8대 살면서 3명의 그 구청장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박원철, 양대용, 이성국 청장. 그래서 그 3분의 리더십을 제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대용 청장 같은 경우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약간 강한 사람이고 또 우리 부로에 많은 틀을 세우신 분이고 반면에 우리 청장님은 조용하시고 내실을 개하신 분을 일을 알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그 아파트 관리소장 아시죠? 아파트 관리소장은 그대로 관리를 있는 거 그대로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대국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은 이사도라 24시간 정말 기동력이 풍부, 기동력이 없이는 절대로 부로 바닥을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동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대용 청장과 지난번에 2010년 선거하실 때 양대용 청장한테 삼선은 안 된다고 말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난번 그쪽도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바로 그 처지를 본인이 당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 청장님은 이제 성격이 굉장히 이제 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대 현황과 관련돼서 냄새나면 그곳에 살겠다. 또는 프로 일동의 집값이 올라간다. 또는 또 뭐 저 싫으면 딴 사람 찍어라. 뭐 이런 말씀은 또 강변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은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됐는데 3가지 됐어요. 네, 답변은 2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나눠서 하시겠습니까? 질문 하나, 그러면 3가지 질문 중에 2가지만 고르시고요. 한 질문당 2분 이내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짧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됐는데 3가지 됐거든요. 관리에 집중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시설을 포함해서 각종 체육시설, 공원 등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지난 8년 동안 제가 만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양대용 시장 때 뭘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랑하지 않지만은 지금 그러고 있는 대부분에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양대용 시장은 삼선 안 가르고 나누냐 하느냐 했지만은 그때 아시는 것처럼 양대용 청장님은 재산이 처음 50대 5억에서 17억인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8년 전에 지난 똑같습니다. 그 부패 문제와 친인척 문제가 이미 언론에 많이 제기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미 법무 부패가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그러고는 청렴도 1위입니다. 고인물이 썩는다 했는데요. 고인물이 얼마나 더 썩으면은 전국 청렴도 1위를 합니까? 또 얼마나 더 썩으면 세계 1위를 세계 1위까지 하려면 아마 4년은 더 썩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물이 썩는다 했는데 우린 맑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네, 조심해 주세요. 날 찍지 말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대화 중에 제가 계속 만났습니다.
제가 이로써 답변만 하려고 그러면 물러나요 계속 소리 지르고 답변을 못하게 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소리 지르지 말고 계속 나한테 물러나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싫으시면은 다음번 선거 때 나를 안 지금 내리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달랜 겁니다. 그것만 신문에 그게 낫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들을 많이 하기를 저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 동안 답변 부탁드렸는데 1분 30초만 하셨습니다. 혹시 더 답변 안 하실 거면 다시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해주세요. 네. 청장님 좀 이해를 하십시오. 어쨌든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큼 또 업보가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렴도 1위 하셨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청렴도 1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부패 안 했으니까 잘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청렴 1위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사행정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지난번 2015년도에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 공고할 때 3번을 공고를 했습니다. 1차 공고 때 모 전 시의원이 됐는데 다시 적임자가 없다고 해서 다시 2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 낼 때는 11명의 석박사관에서 2일 2일까지 면접을 완료까지 했는데 다시 무산시키고 3차 공고를 해서 그분이 현재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로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뻔할 뻔짝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못 이겨서 그냥 그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1차 공고 때 냈던 그 참가자가 이제 본부장으로 또 다시 선임이 된 그런 거고요. 그 본부장도 역시 다 민주당에서 캠프에서 선거 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렴도 1위라는 그 구청장님답게 인사 행정도 좀 제대로 정말 깔끔하게 청탁받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질의 마무리해 이성 주세요.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뭐 도서관장을 하고 계시고 보원 인사 아닌가요? 그분의 또 심사위원 보니까 전부 다 최모 민주당 의원, 현재 비례대표 의원 다 그런 사람들 가장 측근인 또 국장이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그 인사 심의 또 요식적인 행상을 거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청렴도 1위라는 청장답게 그런 일 없기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래서 발언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처음이라 후보님들이 이 순서 후보자 간 토론의 룰을 좀 익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는 30초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제가 발언을 자르지 않았고 1분 30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와 추가 질의까지 하신 걸로 하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좀 보시고요. 네. 청렴도 전국 1위가 당연하다 그러는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는 구로구청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도 다시 한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국 1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 청렴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그걸 달성했습니다. 아마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렴도 1위, 전국이 아니라 자기 고장에서라도 1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우린 전국 1위를 냈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3번 공고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청렴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정치권에 어떤 연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진짜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다 거부했고 3번까지 공부를 해서 제가 심사에서 결정된 사람이지만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거부를 했던 것이고 3번 만에 제가 고른 것도 바로 청렴도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네. 한 번 정도 그러면 추가 질의도 하실 수 그 본부장은 정치권 인사 아닌가요? 본부장. 그 다음에 정치권도 맞죠? 정수구 씨가 본부장 정도로는 괜찮지만은 거기 이사장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사장의 어떤 이미 이사장으로 심사에서는 결정된 사람이지만은 저는 그분이 이사장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정치권이나 이런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청탁이 있을지 모르는 경계를 했던 것이고 본부장 정도는 그럼 청탁이 있었나요? 청탁에 위협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는데 경계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답변 시간과 질의 시간에서 조금씩 남은 게 있어서 마지막에 주고받으시는 거를 제가 진행하시도록 지켜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순서였던 강효식 자유한국당 후보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자가
이종규 바른미래당 후보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분에게 질의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성 후보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들은 얘기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대훈 청장님 말씀만 어느 분이 자꾸 누구는 삼선이 안 된다는데 누구는 된다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음해수고 남이 하면 스캔들입니다 이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일을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을 좋다는 소리 들어봤는데 일을 잘한다는 소리. 개발이 없답니다. 개발한 게 없답니다. 단 한 개 있는데 난개발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난개발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고 소통이 또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이성 후보께 집중해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 지금 현재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 운동을 가도요. 저희 바른미래당은 힘이 없는 건지 유권자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지 잘 안 하는데 우리 후보님한테는 대단히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보님한테 말씀한다고 생각을 들으시고 어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난개발이 많습니까? 그거 하나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 왜 소통이 없습니까?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소통이 없다. 소통. 주민들이 이렇게 소통이 없다는 구청장 소통이 없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인데요. 왜 난개발하느냐인데요. 참고로 구로구청의 건축허가 건수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적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에서는 왜 개발을 안 했냐고 불만이 많고 또 이렇게 난개발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연립주택머리를 짓는 것은 민간개발은 난개발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건축허가 난 거죠. 집단적으로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적 적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난개발은 아마도 교정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데 공원이 적다 아마 그런 데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은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과정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간에 지역별로 저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 소통 공간이라든지 또 휴식 공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지난 8년간 저희가 보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또 주민 소통 공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하나 소통이 무척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우리 정책에는 양편이 다 있습니다.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히 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 피켓팅 오신 분들 많은데요. 저분들을 제가 한 번도 안 만난 건 아니고요. 계속 만나고 있지만은 서로 간의 의견이 계속 다른데 의견이 서로 간에 조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서로 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지금 간내에 있는 현안 문제하고 가격적인 현안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구로구에서 할 수 않는 뭐 서울시라든가 국토에 관한 부분들을 강력적으로 볼 때, 구로구를 대표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저 같으면 앞장서서 데모라고 해서 맡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사 있습니까? 지금 저기 진행하는 그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강력적인 거 다 포함입니다. 어디를 갔더니 물론 저기도 심각하고요. 더 포함하는데 만약에 우리 간내라면 구청장 해결했지만 간내가 아닌 강력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 많이 했을 때 그게 국민들이 불편하다면 나서서 데모하면서 막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 회복적 질 때도 주민과 함께 데모를 했습니다. 국토부 가서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국토부 가서 함께 데모하자는 제안을 제가 구청 나오기 전에도 만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지하고속도로는 저희 구청이 5년 전부터 한 번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반대 공문을 보냈고 5년 내내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기 계신 주민 그 부산대책위 대표분한테도 앞으로도 국토부에 가서 같이 데모를 해서라도 같이 항의하고 막아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구청장님 나오기 전에도 이미 제안을 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이
같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질의 시간을 좀 남기셨습니다. 우리 이정교 후보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교도소 부지도 지금 제가 할 얘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교도소 부지도 그렇고요. 그 구청장이 지금 앞에서 대모하고 막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막았습니까? 이거 지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쪽은 아니에요. 저쪽 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은 고척동이고 지금 저쪽 제가 5년 전부터 같이 했어요. 몰래 있잖아요, 몰래. 자, 제가 죄송하지만 같은 유권자이지만 1차 경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토론회를 하러 왔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다루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지켜보시고 앞서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면 질의 받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 있으면 서면 질의서를 작성해 주셔서 이 폐차를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다시 한번 방청객의 목소리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도 나름 준비를 했으니까 룰에 좀 따라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위기를 좀 정돈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앞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힘내라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잘 협력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자는 의미로 큰 박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진행하시는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분에게 질의할지 알려주시고 질문 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질문을 바꿨습니다. 저한테 왜 삼선을 하냐고, 운동되고 그러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럼 출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효식 후보님께서는 벌써 구청장으로 2번 출마하셨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2번째 출마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 구청장 후보로도 출마하셨었고 강정을 옮겨서 또 국회의원 2번 출마하셨고 이번에 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고 4번이나 출마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집념이라기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신 거 아니죠? 네, 답변해 주세요. 네, 아주 질문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역경도 있지만 정말 뭐 한 번도 안 들으셨죠? 아마 이제 이성 부청장 운이 좋아서 그냥 부구청장 하다가 운이 좋아서 그냥 처음 당선되셨고 또 그냥 세월호를 한번 또 내놓고 그냥 당의 이름으로 부인 승차하려는 그런 기도가 보여서 정말로 기가 찹니다. 아까 이제 여기 저기 저 노란 팻말 드신 분들 힘드시죠? 조금 내려주세요. 힘드니까 제가 여러분께 괜찮아. 다 여기 앉으면 이성부장 눈으로 다 보이니까 힘드실까 봐서. 어쨌든 누구나 인생에 다 역경은 있습니다. 이 강효식이라는 사람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로 나라 사람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평화중으로 죽기 살기로 나라 목숨 거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한국군의 위상을 떨친 사람입니다. 우리 이성 부장님은 총괄 메고 어디죠? 해외판 가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 편안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부구청장 같은 구청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부장님은요 그냥 부구청 같은 관리 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제가 5번 도전, 10번 도전했던 구로 주민이 살아갈 때까지 저는 뛰겠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구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또 제가 구로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떨어진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자기는 운동도 될 것이고 나는 국회의원은 그냥 바람이야 바람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 당족도 결혼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 잘못입니다. 저는 왔다리 갔다리 교회에 여자분들한테 무슨 큰 어디로 갑니까? 네, 그래도 저는 이번에 구청장 도전하면 더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세철 의원님, 여기 김석중 의원 다 저하고 친교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효식에 대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분 열심히 한다. 집념과 끈기와 노력 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구로의 대물 모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쁜 식으로 폄하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 이성 부청장이 답지 않은 그런 청렴도 1위의 청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은 좋은데요. 이념과 소신을 바꿔가면서도 하여간 집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 집념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렇지만요,
구청장 하려면은 그런 집념 못지않게 구청장에게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을 봤는데요. 공약의 거의 90% 이상이 제가 만든 공약과 거의 일치합니다. 어떤 거는 글자 하나 안 드립니다.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많고 이미 금년에 예산 반영해서 착공한 것도 공약에 들어있고 그런 것도 수두룩합니다. 이건 물어보면 혹시 알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인로 교통대책은 제가 내놓지 않은 공약인데요. 이걸 위해서 차량 10부제 운행과 또 여기 그 버스처럼 차로제 전면 확대를 내세우는데 그렇게 하면 경인로가 더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경인로 교통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통 분산 효과.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의 장기 과제인 경인철도 지하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힘없는 그동안의 정치인들 자기 안일 그런 것만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못했던 걸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요건에서 경인로를 지하화해서 많은 공간 속에서 이제 하나 분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뭐 차량 힙거리라든지 또 불법 주차 단속 뭐 그런 걸 통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력의 저기는 오히려 이석 부총장님이 정말 권력에 집착이 많은 사람 같아요. 후배한테 나는 9번 했으면 됐다. 좀 참신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한 5인자를 해준다 그러는데, 아니 8년 동안 뛰었으면 얼마나 힘드셔. 아니 체급이 약한 사람이 8년 뛰니까 다리 후들거려 못 뛰잖아요. 당신 다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이사가고 발발을 해야지. 이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게 그게 권력의 욕심입니까? 한 번 더 하겠다는 게 권력과 야욕과 과욕이죠. 네, 두 번째 질문에 추가 질문까지 해서 쓰셨는데 앞에 질문에서 추가 질의 시간을 특별히 안 쓰셔서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저기 이정규 후보님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공약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있는 공약이더라고요. 그러고 재정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담배 꽁초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던데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라서 세금을 새로 신설하는 거 국회의원은 못하는데 어떤 특별한 묘책이 있는지 아니면 워낙 재미있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성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하도 여러분 자유, 민주 한 6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근데 발은 이제 처음 들으시죠? 예, 바르게 살자고 발언이 나왔는데 하도 질문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줘서 감사하고요. 꽁초세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세라고 붙였는데 그런 거를 전부 돌아다녔어요. 발닷돌. 여러분 안 보신 분 있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 집만에서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밤낮서 다녔는데 동네가 꽁초투수입니다. 꽁초투수. 예, 꽁초투수입니다. 내가 그거를 살 게 뭐냐. 두 분 공약 엄청 여기 8년 동안 집권하셨잖아요. 또 정치에서 하셨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뭐 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동네 꽁초 하나 없애는 게 구청장 하는 일 같기도 하고 그런 일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도로를 깨끗하게 만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거 인정한다. 좋다. 당신도 인격이다. 모든 사람 인격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중에서 담배 피는 부스 만들어서 예부로 설치해가지고 어디 담배 피는 장소 있다 해주고 담배 꽁초 버리다 마련해주고 여기다 버려라. 그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버려라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이분들한테 경고 차원에서 밭을 좀 물자 하는 차원으로 아이디어 차원을 좀 내놨습니다. 이건 목적은 뭐냐면은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정도 의원의 그 정신을 높게 섭니다. 그 정신을 받아서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시간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띤 후보자단 토론회를 강효식 후보님, 이종규 후보님, 이성 후보님 이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진행하는데 좀 미흡한 점 있었으면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순서는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